최근 대구시가 공개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경상북도가 합의된 법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예안향교에는 민족혼을 일깨우는 우리나라 재래종 무궁화가 있습니다. 독립정신을 담고 있는 안동 무궁화를 소개합니다. 경상북도가 제안한 방역형 비자가 국가제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 훈령 등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재덕 선수의 공식 환영 행사가 예천군청에서 열렸습니다. 김 선수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또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셨을 텐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저항 정신을 상징한 무궁화 역시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때 안동의 예안한교에는 민족혼을 일깨우는 우리나라 재래종 무궁화 한 그루가 심어졌는데요. 독립정신을 담고 있는 안동 무궁화를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단아한 자태가 선비의 기품을 느끼게 합니다. 꽃은 크지 않지만 중심부의 크고 선명한 단심이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화 품종인 안동입니다. 안동 무궁화의 모체는 1919년 3.1운동 즈음에 안동시 도산면 예안향교 마당에 심어진 재래종 무궁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향교에는 선비 정신을 뜻하는 매화나 배롱나무 외에는 잘 심지 않는데 예안향교의 무궁화는 독립운동 당시 이동봉, 이용호 등 4명의 지역 지도자들이 독립의 의지를 다지며 심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무궁화는 지난 2010년 100여 년의 생을 끝으로 고사했고 현재는 후계목 2그루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 정신 깃든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심겨지고 길러져 왔기 때문에 그 역사성이 깃든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동은 3.1운동 당시 국민 전체가 참가해 치열한 항쟁을 펼친 곳으로 이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 월영공원에는 안동 무궁화 동산이 꾸며져 있습니다. 지난해 산림청이 주최한 숨은 무궁화 명소 찾기 공모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곳에서는 안동 무궁화를 비롯해 안동 무궁화와 전북 남원의 재래종을 교배한 화합과 삼천리종 등 다양한 무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동 무궁화의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빨리 더 많이 생산해서 나누어 드리는 보급운동.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지역의 산업 콘텐츠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턴가 곁에서 쉽게 볼 수 없게 된 나라꽃 무궁화. 우리 민족의 정신과 기계를 담은 안동 무궁화가 곳곳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경상북도와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사 위치나 관할 구역에 대해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상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하연 기자, 우선 대구시가 언론에 공개한 법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대구시가 내놓은 행정통합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자치단체 명칭은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고 청사 위치는 현재 대구시청, 경북도청을 대구청사와 경북청사, 동부청사 이렇게 3개 청사로 둔다는 계획입니다. 네. 대구청사는 기존 대구시와 김천, 구미 등 12개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안동에 소재한 경북청사는 안동, 영주, 문경, 예천 등 7개 자치단체를, 포항에 소재한 동부청사는
포항, 경주 등 4개의 자치단체를 관할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청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을 각각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 2, 3부시장을 각각 1명씩 둔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경상북도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주요 특례 등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배치 등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위치나 관할 구역 등에 대해서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다며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 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고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은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 둘째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시군 자치권 강화인데 유례없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도 의회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합의안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죠. 네, 경북도 의회는 현재 협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 법안에 대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단독 공개를 규탄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서 대구시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경북도의회와 대구시 의회와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며 청사 위치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미뤄질 경우 통합 후 갈등만 더 증폭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진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요즘 도심 지역에 늘고 있는 빈집이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 주변으로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단순히 철거비 지원만으로는 정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충남에서는 빈집을 정비해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장섭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빈집이 사라지고 넓은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아산시가 도시지역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만든 공간입니다. 빈집 철거비 등은 전액 시에서 지원됐습니다. 빈집이 철거된 뒤 조성된 공간은 3년 동안 임시 주차장이나 쌈지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됩니다. 아산시 읍내도 빈집을 매입해 10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도시 경관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편의도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빈집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시민들도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천안시도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을 통해 원성동 지역 빈집 2곳을 매입한 상태로 리모델링과 철거를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충남도는 올해부터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두 30동으로 한 동당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도비 30%, 나머지는 시군이 지원하는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빈집 소유자가 주거 취약계층에 4년 이상 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을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철거할 때도 도비 3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정비와 함께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번엔 농촌 지역 빈집 활용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세종에서는 세종 미래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빈집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빈집을 주차장과 공원 등으로 이용하는 1차원적인 접근에서 나아가 마을 소득 사업으로까지 연결시키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는 한 마을을 소개합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우순 기자입니다. 마을 한편에 카라반이 자리에 있고 그늘막 아래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눕니다. 그 앞엔 푸른 잔디와 야생화까지 심어져 있어 마치 캠핑을 온 듯합니다. 원래는 마을에 빈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흉물스럽던 농촌 빈집이 마을 사랑방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거 해놓고 나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여기 캠핑카 저기 해서 놓고 와서 놀다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마을에 있던 빈집은 모두 15동. 이 중 8동이 철거 또는 정비돼 사랑방뿐만 아니라 나눔 주차장이나 소규모 공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생겨난 공터입니다. 이 마을은 앞으로 이곳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 주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농촌 마을의 빈집 정비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일명 세종 미래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세종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두 10개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단순 빈집 정비에 그치지 않고 마을 소득 사업으로까지 확장해 나가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농촌이 소멸돼가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소득 사업을 거기다가 넣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외부에 나가 있던 분들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다 가고자 하는 겁니다. 소유주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아 부담이 적고 마을 주민들에겐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빈집이 있었던 것이 험악한 곳이 이제 사라지니까 조금 주민들은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민은 지속 가능 여부입니다. 세종 미래마을은 기존의 여러 농촌 정비 사업을 한 곳에 집중하는 방식인데 마을당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재덕 선수의 공식 환영 행사가 16일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초중고 양궁 선수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김 선수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김 선수는 고향 예천에서 큰 환대를 받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천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잊지 않고 예천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4 파리올림픽 끝이 아닌 2028년 LA 올림픽,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 이후에 있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천군은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따른 시상금으로 예천군청 실업양궁팀 운영 내규에 따라 김재덕 선수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광역형 비자가 국가 제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중 훈령 제정 등 광역형 비자 구상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